아무튼 우크라이나로 갑자기 넘어가게 됐는데 네. 우리 쇼이구 장관이 우리 드디어, 쇼이구요.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쇼이구 장관 보면 볼수록 나 왠지 고려인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외모가. 네, 외모가 친숙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숙청당했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2주 동안 안 2주 나타났죠. 동안 안 나타나서. 근데 갑자기 이 29일 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사실상 해버렸어요. 자, 뭐라고 했는지 러시아 관영통신 보도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목표가 돈바스 지역의 해방이라고 말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능력이 감소, 위축됐다면서 우크라이나 공군과 방공 시스템이 사실상 괴멸돼 러시아가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목표인 돈바스 해방 달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안 싸워요. 안 싸우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서로 이겼다고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겼다 이러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쇼이구 갑자기 2주 만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러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는 정전이나 종전에 대한 회담을 좀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한 거지. 이 상황에서 안 이겼는데 에이 니들이 졌는데 이러고 얘기를 하면 협상이 안 돼요. 근데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언론들이라는 거지. 특히 CNN을 비롯한 미국의 매파 주류 언론들이 아니야 러시아 다 털렸어. 기갑부대 작살났어. 러시아 안에 예비 기갑부대들도 없대. 아닌데 우리가 제공권 다 장악하고 다 이겼는데. 러시아 때 최신의 거기는 SU죠. SU-35 또 추락했는데 막 이러면서 아닌데.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서로. 지들이 이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는 진짜 협상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차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네. 예. 결과적으로 5월 9일까지는 러시아에서 승전 기념일 전까지는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지속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밀파정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밀파정에 실패하는 순간 전 세계가 하반기 때는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전에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요. 5월 9일이 승전 기념일인데 네. 지금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한 달 넘게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 그때는 완전하게 철군도 하고 지네들 퍼레이드도 하고 뭐 이거 해갖고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 실무적인 거는 그 안에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냈던 병력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협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겼어. 쟤네들을 다 무장 해제시켰어. 저기는 군대가 없어. 그러니까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서로 이겼다고 할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는 돈바스를 독립을 시켜주느냐, 해방을 시켜주느냐, 중립국의 위치로 나누느냐, 우크라이나 그대로 복속을 시키느냐, 이 외교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뿐이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러시아군만 와갖고 20만 왔다가 한 12,000 눈탱이 맞고 탱크 500대 날리고, 500대 아니라 5,000대란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상 기갑 전력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1,000여 대 날리고 그러고 지금 빠져서 돌아나간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그런 상태였으니까 지금 그냥 러시아 군만 얻어 터지고 민간인들 피해 좀 본 거 빼고 나서는 원래 그 모양이었으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봉합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승전선언이지만 사실상은 휴전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 이거는 썰입니다만, 현재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폭격에 대한 루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크라이나 민병대 쪽에서 이제 러시아 미사일이나 아니면 그쪽에다가 민병대가 갖고 있는 로켓 장비에다가 러시아가 쓰는 이제 Z자 문양을 써가지고 민간인 쪽에다가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러시아의 소행으로 몰고 간 일종의 마타도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아이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전 사태를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배후 세력들이 지금 스스로 러시아군이 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인 지역을 폭격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이고. 근데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물론 오폭의 가능성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인 지역을 노려서 폭격한 건 쇼핑센터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쇼핑센터도 원래 거기가 병참기지라서 우리가 폭격을 한 거지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자기네들은 러시아는 폭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주장이 맞지는 모르나 지금 군사행동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민간인 피해 소식이 계속 뉴스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IS 사태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태 때도 정체를 알 수 없는 피격에 의해서 폭격 피해자가 나오거나 누구도 쓰질 않았는데 생화학 무기 희생자들이 나와갖고 야전병원 같은 데서 뉴스로 영상으로 이게 이슈가 나오기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조작 뉴스, 페이크 뉴스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크 뉴스를 확산하고 있는 조직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전을 원치 않는 세력들이 지금 중간에서 계속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네. 어찌됐거나 이제 더 이상 군사행동은 끝나고 여기에 대한 추후 수습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이런 와중에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집단은 중국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중국이 왜죠? 일단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이제 통합 화폐 얘기가 나올 정도 되니까. 근데 러시아는 인구가 1억밖에 안 되고 경제 규모도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통합 화폐가 되면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중국이 거의 막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중국 화폐하고 중국 물건이 아니면은 생필품을 못 구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몰려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외교상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사실 따져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게 좀 드러나게 되면서 그동안 군비 경쟁을 하고 있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그 경쟁 구도 또는 그 현재 갈등 구조들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되는 상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푸틴은 시진핑한테 찍소리를 못 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전쟁할 때는 그냥 돈바스 지역 자기가 먹을 줄 알고 한 거잖아요. 3일 만에 먹을 줄 알고 한 거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잘못 흘린 정보부 장관들이 이제 저기가 전부 다 숙청을 당했습니다만 사실은 중국이 많이 도와줄 줄 알았죠. 무기 원조부터 시작해가고 금융 원조 열심히 해줄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 열고 나니까 전혀 안 해줬거든요. 이런 면에서 일부러 시진핑이 그렇게 뒤통수를 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부러? 러시아만 눈탱이를 맞고 중국은 실리를 많이 챙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실리가 앞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에서 위에나로 원유를 사들일 수 있게끔 된 요 조치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 중국이 획득한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이라는 거거든요.